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지팡이 김한익쌤입니다. 중개사법령의 중개실무 준비기술 특강 제5강을 진행하겠습니다. 36회 중개사법 교재 두 종류 있습니다. 합격서 요약집이 있고 지금 진행하는 준비기출 문제집 있습니다. 두 권을 동시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 드리고 있어요. 구입하실 분은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아래 핸드폰 문자를 주세요. 이 핸드폰은 문자 수신 전용 핸드폰입니다. 아래 네 가지 정확히 적어주세요. 먼저 학교 가실 분 성명, 핸드폰 번호, 도로명 주소입니다. 교재명도 과목 중개사법 꼭 적으시고 교재 이름도 두 곳 모두 합격서, 기출문제집이라고 정확히 적어주셔야 올바른 배송이 이루어집니다. 네, 시간에 중개사무소 동박이 있습니다. 일단 법인의 분사무소나 부칙상 개공의 사무소까지 모든 중개사무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건 해마다 꼭 시험에 나오죠. 먼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근데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되죠. 가설, 가짜니까. 근데 중공업사나 사용 승인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아직 기재되기 전 건물은 사무소 둘 수 있어요. 여기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의 중개사무소 확보한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 기재가 왜 지연되는가? 지연되는 사유적인 서류도 함께 내야 됩니다. 다음 소유권도 가능하고 전세, 임대차, 무상인 사용대차 등 가능해요.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든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꼭 내 이름으로 임대차 할 필요도 없어요. 내 배우자 명의나 내 종업원 명의로 임대차든 상관없습니다. 어떻게든 민사상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고 우리 중개사법에는 면적 제한 없습니다. 공법, 건축법에는 면적 제한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중개사법령에는 중개사무소 면적 제한 없습니다. 이건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들려요. 우리 공법이 아니라 우리 중개사법령상은 면적 제한 없습니다. 5제곱미터 가능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이제 모든 중개사무소 공통사항입니다. 시간 구체적으로 해마다 시험에 꼭 나오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을 공부하겠습니다. 등록 요건 같은 말이죠. 이렇게 개인 사무소를 차린 공인중개사와 법인 두 개를 나눠서 봅니다. 개인 사무소 차려요.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때 당연히 자격증 취득해야겠죠. 더 이상 부칙상 개공은 나올 수 없어요. 다음 등록 개혁사에 해당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수료해야 되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돼요. 이 4번은 아까 방금 전에 본 모든 중개사무소 똑같아요. 따라서 가설 건축물 대장은 가짜니까 사무소 둘 수 없어요. 제외하는데 중공업사 사용 승인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 건물은 가능하다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 지을 때 허가 신청하고 공사에 착공합니다. 허가 신청은 그대로 건물이 완성돼요. 그럼 이제 사용 승인, 사용 검사 받죠? 우리나라는 선대장 후 등기식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자, 이 4번 예전에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 확보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중개사무소 둘 수 있었죠. 근데 몇 년 전에 법이 바뀌어서 이제 준공검사 사용 승인을 받으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 건물도 이제 사무소 둘 수 있기 때문에 2단계부터 이제 중개사무소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험은 법인이 훨씬 많이 나오죠. 중개법인 둘 수 있죠.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둘 때 개설 등록 요건이 있는데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할 수 있는 법인 예를 들어 지역 농협동조합 이런 법인은 중개업하기 쉽게 해주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아래 요건을 안 갖춰도 중개업할 수 있습니다. 첫째, 법인은 겸업자에 있어요. 우리 법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이렇게 겸업자에 있습니다.
두 번째, 상법상 회사, 상법회사이거나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이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근데 가로 열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합니다. 제외란 말이 사무소 둘수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파사 회사거나 또는 협동조합 둘 중에 하나이면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돼요. 여보세요? 5법인 5천만 원 이상이 됩니다. 다음 대표자는 당연히 공인중개사 되고 대표자를 포함해 제외요. 제외한 임원사원의 2분의 1을 틀리죠? 전원 틀리죠?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격증 없더라도 이 중개법인의 임원사원 될 수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상이 국내상보다 국제상이 더 좋죠. 국제상을 이렇게 외워요. 대외상, 국제상, 대표자 제외한 2분의 1x, 전원 x,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야 됩니다. 다음 이제 대표자 임원사원 여기는 전원이에요. 전원과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수료해야 돼요. 자격증 없더라도 임원사원은 기본적으로 최소한 실무교육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표자 임원사원 전원과 분사무소 책임자는 당연히 결격서가 없어야 됩니다. 아까 중개사무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 확보해야 돼요. 아까 모든 사무소 똑같아요. 가설 건축물 대장 제외, 사용 승인 받은 거 포함, 모든 사무소 똑같기 때문에 6번은 나머지는 생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사항 특히 잘 외우시고 5법인 외우세요. 실무교육은 전원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때문에 등록할 수 없어요. 제외입니다. 이런 걸 잘 기억하세요. 네, 문제집 21페이지입니다. 자, 법령상 법인이죠. 법인 동그라미 쳐요.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등록기준 옳은 겁니다. 가로 열고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등록기준 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는 거죠. 그럼 박스가 나오면 항상 뭐라 그랬죠? 밑에 1, 2, 3, 4 개수가 1개, 2개, 3개, 4개 다르죠. 이 똑같으면 난이도 중한데 이렇게 1개부터 4개가 있네요. 이런 게 난이도 최상입니다. 그럼 기업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5법인 맞았죠? 상법상 회사 맞았습니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야 돼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사원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네요. 아까 대외상이었죠? 대표자 제외한 임원사원 3분의 1 맞았네요. 리일과 비교하세요.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은 받아야 되죠. 자격증 없는 임원사원도 최소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대외상 기억하세요. 2번입니다. 자, 다시 법인 동그라미 쳐요.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때 등록기준 옳은 겁니다. 1번 건축물 대장에 게재된 건물에 사무소 몇 제곱미터 이상 다 틀려요. 우리 중개사법, 여기 중개사법에는 면적 제한 없습니다. 2번 대표자 임원사원 전원 맞았는데 무슨 교육이죠? 예방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3번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이기 때문에 등록할 수 없다 그랬죠? 4번 상파상 회사라서 5법인 이게 정답이네요. 5법인 5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상 3위죠. 대외상이죠.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됩니다. 제외 맞았지만 3회 틀렸죠. 그러니까 대외상 외우면 퍼펙트합니다. 한번 법령상 다시 법인 동그라미 쳐요.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등록 설치할 때 그 기준 틀린 겁니다. 1번 분사무소 설치 시 분사무소 책임자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 받아야죠. 1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2번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법인 5천만원 맞았죠. 3번 대표를 제외한 임원사원 가로는 볼 필요 없어요. 가로는 상법 내용이라 틀리게 안 냅니다. 가로 보지 마세요. 아까 대외상이었죠. 대표자 제외한 대외상 3분의 1 이상이 공인사 되죠. 3번 법인이 중개업 및 경업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업무만
영위할 목적이 되고 5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죠. 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교육도 실무교육이죠. 1년 이내 직무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 1번 두 군데 틀렸네요. 4번 다시 법인 동그라미 쳐요. 법인의 중개사무소 등록기준 틀린 겁니다. 이번 대표자 공인중개사 대표자를 제외해줘. 제외한 임원사원 3. 대외상 이게 정답이죠. 3번 삽봉사회사 가능하고 5 법인 가능해요. 4번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가로는 보지 않는다 했죠. 전원이 실무교육 전원이 받아야 되죠. 5번 분사무소 설치할 때 책임자가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답은 대외상 2번입니다. 5번입니다.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및 등록증 교부 옳은 겁니다. 이번 소공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게 되면 이중 소속이 돼요. 소공이 등록하려면 회사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소속이 빠지면 그냥 공인중개사죠. 이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소공인 채로는 등록할 수 없어요. 이번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개설 등록 환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해야 하는 조치, 이게 보증이죠. 보증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돼.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보증 설정했는가 확인하고 등록증을 교부하는 거죠. 3번 국토부 장관이 아니죠. 제일 끝에 등록증 교부는 등록관청이죠.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4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에 신청인의 여권용 사진 첨부하는 거죠. 사진은 있어야 등록증에 사진 넣겠죠. 5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개업공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나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한 경우 종종 등록증은 반납해야겠죠. 반납하지 않게 되면 등록증 2개겠네요. 그럼 이 등록증 누구 빌려줄지 모르잖아요. 당연히 종종 등록증은 반납해야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6번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자 틀린 겁니다. 1번 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 맞아요. 주된 중개사무소 동그라미 치세요.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적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등록해야겠죠. 이번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인은 중개사무소 개설할 수 없습니다.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여야 되죠. 한번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분사무소 책임자가 될 수 없죠. 책임자는 자격증 있는 공인중개사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4번 소공은 등록 신청할 수 없다 그랬죠. 5번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을 하고 등록 신청 받은 날로부터 7일 동안에 맞아요. 7일 이내에 등록 신청에게 서면 동그라미 서면으로 통지해줘야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번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옳은 겁니다. 1번 한 명의 회사가 개설 등록하려면 사원 전원 동그라미 맞아요. 전원이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자격증 없더라도 전원이 받아야 되죠.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자본금액 5천만원이죠. 5법인 5천만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보상 협동조합은 등록할 수 있는데 5천만원입니다. 3번 한 명의 회사가 개설 등록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되며 대표자 대외상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대외상이죠. 포함이 틀렸습니다. 4번 법인이 아닌 사단은 등록할 수 없어요. 개설 등록 가능한 자는 공인중개사와 법인입니다. 법인 아닌 틀렸어요. 법인 아니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5번 개설 등록하려면 꼭 소유권이 있어야 되나요? 소유권 필요 없죠. 뭐 돈 없으면 등록 못 하겠네요. 임대차, 사용대차 다 가능합니다. 어떻게든 사용권만 확보하면 가능하죠. 8번 자, 법인 동그라미 써요.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등록기준 부합하는 겁니다. 대표자는 당연히 공인중개사 되죠. 미은 건축물대장 가로 열고 가설 건축물대장 제외 맞아요. 여기에 기재된 건물에 전세 가능하죠? 전세 임대차 가능합니다. 중개사무소 확보하였다. 니은도 맞았습니다. 이것은 5법인 5천만원 맞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이 틀렸죠. 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이기 때문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디귿을 제외한 3번이 정답입니다. 9번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위한 제출 서류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아요. 이게 정답입니다. 이 개설 등록은 등록관청에 가죠. 그럼 등록관청에 자격증 사본 제출할 일은 없습니다. 1번이 정답이에요. 자격 여부는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합니다. 2번 사용 승인 받았으나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에는 가로 쳐봐요. 자, 가로 건축물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적은 서류까지 가르쳐요. 이거 제출해야 된다 했죠? 3번 여권용 사진 제출해야 되죠? 4번 실무교육 위탁받은 기관이 예를 들어 우리는 보통 협회에서 실무교육 받거든요. 이게 공인중개사 협회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협회에서 실무교육 받으면 협회에서 등록관청에게 전자적 처리 보내줘요. 우리는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사본 그땐 제출할 필요 없겠죠. 외국의 주된 영어 수준 법인 동그라미 법인의 경우에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제출하지 않아요. 외국 법인만 영업소 등기 증명 서류를 제출하는 거죠. 잘 비교하세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에도 느끼셨겠지만 시험 문제는 좀비처럼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오늘 벌써 대외상 그것도 정답으로 몇 번 나왔어요. 엄청 많이 나왔죠.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도 여러 번 나왔죠. 항상 시험은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론수 합격서와 이 좀비 기출 계속 반복하시면 충분히 90점 이상 맞을 수 있습니다. 저는 6강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